부대 정문 앞 검은 승용차 4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별 3개가 반짝이는 견장을 단 중장이 차에서 내리자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부대장까지 뛰어나와 정중히 경례를 올렸죠. 무슨 일입니까, 군단장님? 하지만 중장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대 입구에서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던 평범한 할머니 한 분이었죠. 중장이 그 할머니를 보더니 깍듯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모든 장병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평범해 보이던 그 할머니가 누구기에 삼성 장군이 직접 찾아와서 경례까지 올린 것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매일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된 하루 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박순덕 할머니는 벌써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군대 가서 살이 많이 빠졌다던데 할머니는 손자가 좋아하던 멸치볶음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김치도 새로 담근 것으로 골라 통에 담고 계란말이도 예쁘게 돌돌 말아서 준비했죠.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야지. 할머니의 보따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손자를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거든요. 민수는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할머니가 혼자 키워낸 소중한 손자였죠. 할머니, 군대 가기 싫어요. 입대 전날 밤 민수가 할머니 품에 안겨 울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우리 민수 군대 가서 의젓한 남자 되어서 돌아오거라. 할머니는 그때도 눈물을 꾹 참았었죠. 손자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오전 8시 할머니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낯선 부대 앞이었어요. 커다란 철문과 위병소, 그리고 삼엄한 경계 근무자들의 모습이 할머니를 주눅 들게 했습니다. 저기, 면회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할머니는 위병소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젊은 병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죠. 할머니, 여기 서류 작성하시고 신분증 보여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면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방문 목적 손자 면회, 가져온 물품 반찬류. 군대 면회가 처음인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어요. 하지만 곧 만날 손자 생각에 마음은 한없이 따뜻했죠. 박민수 이병의 보호자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소대에 연락드릴게요. 할머니는 면회실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마찬가지로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에 들떠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 드디어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우리 민수야. 할머니와 민수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한 달 만에 만난 손자는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할머니는 민수의 볼을 어루만지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적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 어딘가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할머니 눈에는 다 보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면회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견장에 별 하나가 달린 중이었습니다.
바로 민수의 소대장 김철민이었죠. 김철민 중위가 면회실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디 보자. 그는 면회객들을 한 명씩 훑어보더니 할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할멈, 여기 뭐하러 왔어? 갑작스러운 반말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정중히 대답했죠. 저희 손자 민수 면회 왔습니다. 아, 박민수 그 녀석 할머니구나. 김철민 중위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가져온 보따리를 훑어봤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여기가 뭐 피크닉 장소야? 손자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조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김철민 중위는 이미 불쾌한 표정이었어요. 부대 규정도 모르고 아무거나 가져오면 어떡해. 다 검사해야겠네. 그는 할머니의 반찬통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중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심하게 험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뭐야? 김치? 냄새가 좀 강하네. 죄송합니다. 집에서 담근 김치인데. 시골에서 온 할멈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지. 다음엔 조심해. 할머니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무례한 말투였지만 아직 참을 만했어요. 민수는 옆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신병인 자신이 소대장에게 대들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아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괜찮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그런데 박민수, 너 요즘 훈련 태도가 좀 그런데? 김철민 중위가 갑자기 민수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중위님. 할머니 앞에서 창피 주기 싫으니까 오늘은 넘어가자. 대신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해야 돼.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손자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마음 아팠거든요. 중위님, 민수가 많이 서툴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 요즘 신병들이 다 그렇지. 집에서 너무 곱게 키워서 그런가 봐. 은근한 비판이 담긴 말이었지만 직접적인 모욕은 아니었어요. 더 엄하게 키웠어야 했나 봅니다. 할머니가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그렇긴 하지. 뭐,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겠지. 김철민 중위는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면회 시간 충분히 줬으니까 이제 마무리해. 민수야, 너는 오늘 저녁에 내무반 정리 좀 더 깔끔하게 해. 네, 중위님. 김철민 중위가 나간 후 할머니와 민수는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어요. 민수야,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할머니. 적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에는 여전히 그늘이 있었습니다. 중위님이 평소에도 저런 식이야? 그냥 군대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민수의 대답에서 할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할머니는 민수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민수야, 너무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지내거라. 네, 할머니. 할머니가 내일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야 해. 할머니는 부대를 나서면서 씁쓸한 기분이었어요. 손자가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내일 다시 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봐야겠어.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할머니는 다시 부대를 찾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말이에요. 민수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어제 그 할머니네. 또 왔어. 위병소 병사들이 수군거렸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늘은 좀 더 편안한 면회가 되길 바랐거든요. 면회실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면회객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할머니는 옆자리 아주머니와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 어제도 뵀던 분이시네요. 네, 손자 보러 자주 와요. 그때 김철민 중위가 면회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어제보다 더 기분이 나빠 보였습니다. 이 할멈 또 왔네. 김철민 중위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짜증을 냈어요. 어제 말 안 들었어? 자꾸 이런 식으로 오면 어떡해. 면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손자가 걱정되어서. 걱정? 하루 걸러 하루로 와서 부대를 뭘로 보는 거야? 김철민 중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면회객들까지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시골 할멈들은 정말 답답해. 눈치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할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기가 불편했거든요. 중위님,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보다 못해 한마디 했어요. 뭐, 당신이 뭔데 간섭해? 김철민 중위는 그 아주머니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교육이 안 된 가족들이 우리 부대에 와서 온갖 소동을 피우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공개적인 모욕은 처음 당해보는 일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르니까 군대에서 적응 못하는 거야. 박민수도 맨날 멍청하게 굴고. 김철민 중위는 이제 민수까지 공개적으로 깎아내렸어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할머니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어요. 하지만 김철민 중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하라고? 내가 내 부하 지도하는 건데 할멈이 뭔 상관이야? 손자가 그렇게 못났다면 할머니가 사과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어떤 굴욕도 참을 수 있었거든요. 사과로 되는 줄 알아? 당신 같은 사람이 키워서 애가 이 모양인 거야. 김철민 중위의 말이 선을 완전히 넘었어요. 면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중위님, 제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제발 뭐? 면회 시간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 끝내고 싶어? 아니에요. 조용히 면회할게요. 조용히? 당신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시끄러워. 김철민 중위는 시계를 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오늘 면회 끝. 박민수 불러올 필요도 없겠네. 그럴 순 없어요. 아직 면회 시간이. 할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 나한테 대드는 거야? 김철민 중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군인한테 반말하고 대드는 할멈은 처음 보네. 이런 가족이 있으니까 박민수가 말을 안 듣는 거구나. 면회실에 다른 사람들이 보다 못해 웅성거렸어요. 너무 심하잖아요. 저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김철민 중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뭐 동네 경로당인 줄 알아? 맨날 와서 소동 피우고.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나가. 당장 나가. 김철민 중위가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하고 면회실을 나섰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을 본 사람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조용했거든요. 화가 났다면 울거나 소리를 지를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부대 밖으로 나온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정훈아, 나야.
부대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에서 할머니는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여보세요, 정훈아. 나야. 전화 너머에서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주시다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별일 아니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우리 민수가 군대에 있잖아. 면회를 갔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였어요. 혹시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전화 상대방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소대장이라는 사람이 좀 이상해서 말이야. 할머니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어떻게 이상하다는 말씀이세요? 면회객을 함부로 대하더라고. 특히 나 같은 늙은이들을. 할머니는 구체적인 모욕 내용은 말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신고하셨어야죠. 신고? 그런 큰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 그냥. 할머니가 말을 흐렸어요. 그냥 뭐요? 내일 다시 면회 갈 건데 혹시 그 부대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을까? 상대방이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부대 이름이 뭐죠? 할머니는 부대 간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어요. 기계화보병 37연대라고 되어 있네. 아, 그 부대군요. 전화 너머 목소리에 뭔가 아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혹시 아는 곳이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너무 큰일로 만들지는 마. 손자만 더 힘들어질까봐. 물론입니다.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내일 다시 면회 갈 테니까 그때까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지? 네, 할머니. 꼭 알아보겠습니다. 고맙다, 정훈아.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다시 부대를 바라봤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군부대였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봤어요. 정말 저런 사람이 우리 젊은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걸까? 할머니 시절의 군대와는 너무 달랐어요. 물론 그때도 엄격했지만 적어도 가족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거든요. 내일은 좀 다를까?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기대해 봤어요. 정훈이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아봐 줄 것 같았거든요. 버스가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멀어져 가는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꼭 뭔가 해결해 줄게. 할머니의 눈빛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시각 부대 안에서는 김철민 중위가 민수를 부르고 있었어요. 박민수? 네, 중위님. 내 할머니 진짜 골치 아프다. 맨날 와서 소동 피우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때문에 중위님이 화나신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가족 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와야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를 욕하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반박할 용기는 없었거든요. 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오면 면회 금지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김철민 중위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보냈어요. 자신의 권위가 제대로 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방금 걸었던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2시
할머니는 약속대로 다시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조용히 면회 신청을 했어요. 어제 일 때문에 위병소 병사들도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할머니, 면회 신청서 여기 작성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서류를 작성했어요.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제보다는 확신이 서 있었거든요.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부대 밖에서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지? 차들이 막 들어오네. 다른 면회객들이 창문 쪽으로 몰려가며 수군거렸어요. 할머니도 고개를 들어 밖을 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4대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게 뭔 차들이야? 번호판 보니까 군용차 같은데? 면회실이 술렁거렸어요. 평소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부대 안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집합, 전체 집합, 병사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대장님, 급히 오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군단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부대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군단장? 예고 없이? 면회실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군단장이라면 별 3개짜리 장군이었거든요. 무슨 일이길래 군단장이 직접 와? 큰일 났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할머니만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곧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걷는 것 같았어요. 면회실이 여기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로 들렸지만 목소리에 특별한 위엄이 있었습니다. 네, 군단장님. 면회실입니다. 부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면회실 문이 열렸어요. 별 3개가 선명하게 빛나는 견장을 단 중장이 들어섰습니다. 뒤에는 참모들과 수행원들이 따라왔어요. 모든 면회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런 높은 분을 직접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중장은 면회실을 둘러보더니 할머니가 앉아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순간 중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분이, 중장이 할머니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원사님, 중장이 할머니 앞에서 정중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면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별 3개짜리 장군이 평범한 할머니에게 경례를 한 거였거든요. 이게 무슨, 할머니가 누구시길래.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지만 할머니는 담담하게 받았어요. 고생 많다, 정훈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부대장과 참모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당황하고 있었어요. 군단장님, 이분이 누구시길래? 박순덕 원사님이십니다. 중장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원사님? 부대장이 더욱 당황했어요. 평범한 할머니가 군인 출신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 김철민 중위가 면회실로 들어왔어요. 무슨 소동이? 김철민 중위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별 3개 장군이 할머니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였거든요. 저분이 군단장님이세요? 김철민 중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김철민 중위입니까? 중장이 차가운 시선으로 김철민 중위를 봤어요. 네, 맞습니다. 김철민 중위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잠깐 얘기할 게 있습니다. 중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온화함이 없었어요. 면회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철민 중위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무릎이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거든요. 김철민 중위,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정훈 중장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김철민 중위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어제와 오늘 이분께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중장이 할머니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게 김철민 중위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기억 안 납니까? 그럼 제가 대신 말씀드리죠. 중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시골 할멈이라고 했죠? 교육이 안 됐다고 했고요. 김철민 중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동네 경로당 취급하며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작은 탄식을 흘렸어요. 그런 일이 정말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철민 중위가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누구에게 사과하는 겁니까? 중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김철민 중위는 할머니 쪽으로 돌아섰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중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이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부대장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군단장님, 이분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중장은 잠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덕 원사님은 우리 육군의 전설입니다. 중장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40년간 군에 복무하시며 여군 부사관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죠. 면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다시 바라봤어요.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하셨고 무수한 젊은 장병들을 키워내신 분입니다. 중장은 계속 설명했어요. 제가 이등병이었을 때 이분께서 저를 직접 지도해 주셨습니다. 김철민 중위의 얼굴이 더욱 파랗게 변했어요. 군인의 기본이 무엇인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박순덕 원사님입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위엄은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분을 시골 할멈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중장이 김철민 중위를 노려봤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철민 중위는 거의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죄송하다고 될 일입니까? 중장의 목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렸어요. 이분이 평생을 바쳐 지킨 군의 명예를 당신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부대장도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군단장님, 저희가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부대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방치했으니까요. 모든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아. 네, 원사님.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사람도 충분히 반성했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원사님, 군인은 관용도 알아야 하는 법이지. 할머니가 김철민 중위를 바라봤어요. 중위, 고개 들어봐. 김철민 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원사님, 당신이 군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제 알겠어? 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충분히 받았어. 이제 다른 게 중요하지.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한 거야. 김철민 중위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됐어.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면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복수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용서를 보여준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정훈아. 네, 원사님. 우리 민수는 어디 있어? 할머니가 손자 보러 왔는데.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결국 할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손자를 걱정하는 평범한 할머니였던 거였거든요. 민수가 면회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민수야.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줬어요. 하지만 민수는 주변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민수가 별 3개 달린 장군과 수많은 간부들을 보며 당황했어요. 괜찮다, 민수야. 할머니가 옛날 지인을 만난 거야.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이정훈 중장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민수 이병이군요. 원사님의 손자라니 영광입니다. 네, 저는 민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정훈아, 이 아이한테는 이야기해줘야겠네. 할머니가 민수를 자리에 앉히며 말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예전에 군인이었다는 건 알고 있지? 네,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어떤 군인이었는지는 몰랐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이정훈 중장이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27년 전 제가 20살 이등병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부산 출신 시골 총각이었어요. 군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였죠. 중장의 목소리에 회상이 묻어났어요. 그때 박순덕 원사님은 48살이셨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가장 경험 많은 선임 부사관이셨죠. 할머니가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첫날부터 저는 말썽만 피웠어요. 내무반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제식 훈련도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 개인 교육을 받았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원사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간부들이 모두 저놈은 안 된다고 할 때도 말이에요. 중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정훈아, 군인이 되려면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죠.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었어요. 원사님은 제게 군인 정신만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부하를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국민을 섬겨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가 워낙 말을 안 들어서 고생했지. 원사님 덕분에 저는 제대로 된 군인이 될 수 있었어요. 중장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교가 되어서도 진급할 때마다 원사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젊은 친구들 돌봐준 거지. 할머니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별거 아니라니요. 중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원사님께서 키워낸 장병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각 부대에서 간부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원사님 손을 거쳐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만해라, 정훈아. 민수 앞에서 할머니 자랑하면 어떡해. 하지만 민수는 할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과거 일을 자랑할 게 뭐 있어. 지금은 그냥 민수 할머니일 뿐이야.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뭉클했어요. 중장이 다시 말했어요. 원사님이 전역하실 때 저는 약속드렸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연락하라고요. 그래서 어제 전화한 거야.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 당연히 와야죠. 제 은사님이 모욕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중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김철민 중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미 용서했다고 했잖아.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대신 앞으로 우리 민수 잘 부탁해.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 중위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민수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민수가 더 자랑스럽지. 이렇게 의젓하게 군 생활하고 있으니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이정훈 중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원사님을 다시 뵐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나도 정훈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봐서 기뻐.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중장을 바라봤어요. 앞으로도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가끔 안부나 전해줘. 27년 만에 재회한 은사와 제자의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정훈 중장이 떠난 후 면회실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김철민 중위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원사님, 김철민 중위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왜 그러니? 정말로 저를 용서해 주신 건가요? 김철민 중위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기색이 있었어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할머니의 말에 김철민 중위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하지만 제가 한 행동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중위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그런 다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무엇인가요? 진짜 군인이 뭔지 알아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 국민 중에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할머니도 형제자매도 모두 포함되어 있지. 김철민 중위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어 들었어요. 면회 오시는 가족들을 보면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해야 해. 그래야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감동스럽게 지켜봤어요.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중위님, 할머니가 다시 김철민 중위를 불렀어요. 네, 원사님. 우리 민수 말인데. 네,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좀 소심한 편이야. 군생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할머니가 손자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나쁜 아이는 아니야. 착하고 성실한 아이거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철민 중위가 진심으로 약속했어요. 각별히 신경 쓰라는 게 아니야. 그냥 다른 부하들처럼 공정하게 대해주면 돼.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에 김철민 중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힘들 때는 도와주고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그게 리더의 역할이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요. 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뿌듯해했어요. 김철민 중위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박민수? 네, 중위님. 앞으로 군생활하면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최대한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민수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할머니를 두었구나. 김철민 중위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할머니가 웃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대단한 게 뭐가 있어.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부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원사님,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장님도 고생 많으세요. 젊은 장병들 지도하기 쉽지 않을 텐데.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부대장은 감동했어요.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할머니는 민수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민수야, 군대에서는 참을 것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을 거야. 네, 할머니.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너를 성장시킬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거라.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항상 기억해. 넌 박순덕의 손자야. 당당하게 살아도 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민수. 할머니는 부대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김철민 중위와 부대장, 그리고 여러 간부들이 정중히 경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자연스럽게 경례로 답했어요. 비록 전역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군인이었거든요. 버스를 기다리며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오늘 일이 모두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진정한 군인 정신이란 계급이나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이후 그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철민 중위는 진짜 리더가 되었고 민수는 자신감을 되찾았으며 부대 전체에는 상호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은 손자를 사랑하는 한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감동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